꿈을 쫓아서 실천하고 꾸준히 노력하는데도 여전히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뭔가를 실현하고 성취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시도하고 있다. 긍정확언, 시각화, 명상, 감사하기. 이런 모든 방법들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모든 열쇠를 쥐고 있다고 알려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진실은 우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그 도구들을 내던지고 마음속의 무한대를 믿는 순간 진짜 기적이 찾아온다. 인생에는 최소한 3단계가 있다. 자신을 희생자로 생각하는 단계. 2번째는 인생의 창조자가 되는 단계이다. 운이 좋은 사람은 신성에 충실한 사람이 되는 최종 3번째 단계에 이를 수 있다. 그 최종 단계에 이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이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선 모든 문제를 발현시키는 오염된 생각을 일으키는 인생의 문제들을 먼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 안녕하세요. 사색의 정원입니다. 오늘은 하와이식 자기치유법인 호오포노포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오란 원인, 기억의 재생이며 포노포노는 완벽함, 즉 제로, 비어있음을 뜻합니다. 원래는 하와이식 자가치유법에서 유래되었지만 현대적으로 내려오면서 모르나 여사에 의해 현대식 자기치유법으로 정착이 되어 휴렌 박사가 1982년 전수를 받게 됩니다. 이때 하와이 주립병원 정신병동에 휴렌 박사가 임상심리학자로 들어갑니다. 이 하와이식 자기치유법 호오포노포노 기법으로 환자들을 치유하며 상태가 호전되어 결국엔 환자가 2명밖에 남지 않아 병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크릿의 주인공 조비테일이 휴렌 박사를 만나면서 책으로 이 세상에 호오포노포노를 알리게 되었죠. 이 호오포노포노는 4가지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저를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치유법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오염된 생각의 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염된 생각은 미움, 질투, 원망, 집착, 판단 등으로 인해 사람의 마음에 찌꺼기를 쌓게 하는 것인데요. 이 찌꺼기는 우리가 집안 곳곳의 먼지를 청소했더라도 금세 다시 가라앉는 먼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바라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모두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상대의 잘못이 왜 내 책임이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우주, 나의 세계에서 상대의 문제 행동이 발현된 것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판단에 의해 그 사건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나의 욕을 하고 다니는 것을 다른 제3자에 의해 알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이런 경우 문제 행동을 하게 만든 원인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은 내가 제공한 것이며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인은 나에게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제일 먼저 버려야 하는 것은 사건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동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야말로 진짜 제로의 상태에서 신성의 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까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제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정화의 실천법입니다. 하루에 6만에서 7만 가지 생각을 하고 그중 대부분은 어제도 한 생각이며 그 생각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죠. 이 책의 주요 인물인 휴렘 박사는 무의식 속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이 지시를 내릴 때 시간과 장소, 골칫거리들, 불확실성, 혼돈, 생각, 대처 등에 집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겐 선택권이 있어요. 그것들에 얽매인 채로 지내거나 그것들을 제로 상태로 변화시키고 풀어내어 출발하거나. 우리 몸의 99.9%는 빈 공간이라는 걸 아시나요? 우리의 몸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의 99.9%는 빈 공간이기 때문이죠. 노자는 텅 빈 공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텅 빈 공간이 없으면 무엇도 채울 수 없고 가득 찬 공간을 비워내지 않으면 새로운 것으로 변화를 줄 수도 없다. 텅 빈 공간은 채움이 가능하고 채워진 공간은 비워내야 한다. 채움과 비움이 이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우리는 변화와 성장이 가능해진다. 이 책의 주요 인물인 휴렘 박사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로 상태에서는 어떤 생각도, 말도, 행동도, 기억도, 고정관념도, 믿음도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의식은 제로 상태에 있을 때 시간도, 공간도, 죽음도 초월해서 무한해진다.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무한으로 이루어지는 마법입니다. 컴퓨터에서 무언가를 지우면 어디로 갈까요? 그것은 컴퓨터 휴지통이라는 공간에 여전히 남아있죠. 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당신의 기억도 그렇습니다. 기억들은 여전히 당신 안에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워야 합니다. 왜 기억들을 완전히, 영원히 지워야 할까요? 인생을 사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기억으로 사느냐, 영감으로 사느냐. 기억은 쉴 새 없이 재생되는 오래된 프로그램입니다. 반면 영감은 신이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죠. 우리는 과거의 낡은 프로그램이 아닌 영감을 받으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신의 영감을 얻는 유일한 길은 그것은 모든 기억을 청소하는 것이며 이것이 당신이 정화해야 되는 이유라고 휴렘 박사는 말합니다. 정화, 이것이 바로 호오포노포노의 치유법입니다. 다음에 4가지 말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타인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영혼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이 4가지 말의 밑바탕에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우주는 내 생각의 발현이며 내 생각이 병들었다면 그 생각이 병든 신체를 유발하기 때문이고 내 생각이 완전하다면 완전한 물질적 현실을 창조할 것이며 모든 것은 내 마음속 생각으로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주의 모습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경제적 문제이든 인간관계이든 바라볼 곳은 오직 한 곳, 바로 당신의 내면입니다.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책임과 온전한 수용은 기억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며 그들을 그냥 놓아주는 것이자 제로 상태로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제로 상태는 노자가 말하는 텅 빈 공간이며 체험이 가능하고 이것은 새로운 변화이자 성장의 가능성의 장입니다. 조 바이텔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문제를 해방시켜야 한다. 그것들과 나를 연결하는 에너지를 중화하는 것은 바로 에너지의 정화이다. 호오포노포노를 하기 위해서 문제나 오류가 무엇인지는 알 필요 없다. 신체상의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민이든 정서적인 장애이든 스스로 겪고 있는 문제를 알아채기만 하면 된다. 일단 감지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바로 정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이 말이다. 사랑합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마음속으로 늘 사랑합니다를 반복해서 끊임없이 말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리지 않고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 그렇게 내가 아는 것이든 모르는 것이든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정화했다. 한 번은 얼마나 기분이 상했던지 마구 화가 치밀었다. 하지만 이 말을 계속했다. 사랑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단지 해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했을 뿐 사랑의 감정은 느끼지 못했다. 사흘 동안 이 과정을 거치고 나자 나는 마음의 평화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다. 당신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경제적 문제이든 인간관계든 바라볼 곳은 오직 한 곳, 바로 당신의 내면이다. 나는 내 일생의 유일한 인물은 좋든 싫든 내 인생에 들어온 모든 것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내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속삭이기 시작했다. 가끔 잠에서 깰 때 머릿속에서 노래 한 구절이 맴도는 것처럼 나는 사랑한다는 속삭임을 들으며 잠에서 깨어났다. 내가 그 말을 하든 안 하든 그 말은 내 머릿속에 있었다. 아름다운 느낌이었다. 그것이 어떻게 무엇을 정화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정화는 이루어졌다. 사랑한다는 말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든 해를 끼칠 수 있겠는가.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그것들과 나를 연결하는 에너지를 중화하여 세상 밖으로 몰아내면 마음이 텅 빈 공간이 되고 텅 빈 마음은 다시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호오포노포노의 치유법입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영혼을 장악했던 어둠은 사랑의 빛으로 채워지고 깨달음의 문이 열릴 거예요. 이때 기적 같은 변화와 경이로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내 영혼에게 건네는 선물입니다. 깨달음의 문은 언제든 어느 때든 열릴 수 있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심지어 이 책을 읽는 순간에도 산책을 하면서 개를 쓰다듬는 순간에도 올 수 있다. 어떤 상황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내면 상태가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은 단 한마디의 아름다운 말부터 시작되고 끝을 맺는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모든 고통스러운 생각들을 정화하는 과정인 호오포노포노라는 하와이식 치유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 디스펜자나 토니 로빈스, 네빌 고다드의 상상의 힘, 바프로부터 조셉 머피, 비담 젤란드는 모두 하나같이 텅 비어있는 상태에 대해 같은 방향으로 이야기합니다. 잠재의식을 부정적인 언어에서 긍정적인 내면 언어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의 잠재의식 속 깊이 깃들어 있는 원망, 미움, 자기연민, 고통, 욕심, 시기, 질투 이런 모든 생각들의 불균형과 불편스러운 기억들을 텅 비어있는 상태로 정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호오포노포노 치유의 언어를 통해 영혼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사색의 정원에서 또 만나요.